지금부터 장식 패턴에 대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지난 두 차례 실습과 달리 장식 패턴을 활용하는 어떤 응용을 만들어 보는 것이 아니라 교재에 있는 그 스타버즈 커피숍을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거기에 여러 가지를 장식 패턴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볼 것은 장식 패턴에서 장식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장식 패턴에서 객체 생성을 추상해주는 생성 메소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식을 제한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고요. 장식 패턴을 이용해 장식된 객체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은 스타버즈 커피숍 응용해서 맨 마지막으로 추가한 첨가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추가한 첨가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remove condiment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추가하고자 하는데, condiment decorate 타입에서만 필요한 것이지만 beverage 타입에 추가되어야 사용이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remove condiment라는 것은 그 장식 대상에는 필요가 없죠. 하우스 블렌드나 뭐 디카프 이런 데는 필요가 없는 메소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면 여기에 추가하지 않고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장식 패턴에서 장식을 제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논리적이지 않고 필요 없는 기능이라고 주장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동적으로 추가된 장식이 제거된 어떤 객체가 필요하면 객체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객체를 이용하지 않고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카, 휩 해서 만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추가한 휩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카로 장식된 새 객체를 만들면 됩니다. 특히 제거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된 기법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 기법이지만 기본 타입에 원래 필요 없는 메소드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실습은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따라해 보든가 영상이 끝나고 나면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프로젝트를 복사해서 첫 번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해야 되는 게 public beverage remove condiment 입니다. 그런데 이 beverage의 이제 하위 클래스를 생각해 보면 장식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장식 대상은 컨디먼트를 제거할 것이 없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면 편하냐면 여기다가 추상 메소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return this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즉 만약에 제거할 것이 없는 경우에는 제거하고 했을 때 현재 객체를 돌려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이제 그 추상 메소드가 아니니까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에서 뭔가
할 거는 없죠. 이제 나머지 것들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는 만약 원하면 이렇게 이렇게 추상 메소드를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는 추가해서 나머지 밀크, 모카, 휩 이런 장식자들이 그거를 구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경우에는 그냥 요 베버리지를 리턴해 주면 돼요. 자기가 장식하고 있는 것을 리턴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첫 번째 그 바깥 레이어에 있는 그 장식된 것은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출력을 해보면 모카 휩 모카가 아니라 모카 휩으로 장식되어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모카 크림 모카인데 마지막으로 장식된 모카가 제거가 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에 보면 코드가 다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를 앱스트랙트로 만들었는데 실제는 여기다가 베버리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여기다 유지를 하면 그리고 얘는 여기서 return beverage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제 밀크는 이게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여기도 필요 없고 이거는 다 이런 형태로 바뀌면 그 만들었던 코드 중복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장식자가 베버리지를 그 장식 대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상위 타입에서 그 유지하는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조금 더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장식하는 애들이 유지하는 그 장식 대상을 장식자에서 유지하지 않고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에서 유지하도록 이렇게 코드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중복을 많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맨 바깥 레이어를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식하고 있는 것을 반환하도록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remove condiment를 이제 이런 식으로 제거된 객체를 받아서 바꾸는 거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실습은 자바의
reflection 클래스를 이용해서 장식자를 이용한 객체 생성 부분을 추상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고자 하는 형태는 이런 거예요. beverage get instance에서 house blend, mocha, whip, mocha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get instance 안에서 house blend 객체를 생성하고 그것을 mocha, whip, mocha로 장식해서 그 결과 객체를 주는 겁니다. 이 메소드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 구현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 이제 자바 리플렉션을 이용해야 되니까 클래스의 forName 메소드와 constructor 클래스의 get constructor 메소드 그리고 new instance 메소드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 리플렉션들을 사용해 본 적이 없으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한번 자바의 리플렉션 클래스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ark rose 클래스의 정보를 가진 클래스 객체를 이 클래스 객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프트에서 사용하는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예요. JVM에서는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클래스들의 객체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객체들을 우리는 리플렉션 클래스를 사용해 가지고 동적으로 이 클래스가 어떤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는지, 부모는 뭔지 등등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메소드를 실행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리플렉션은 그 접근 제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메소드라고 해서 원래는 밖에서 실행할 수가 없게 되는데 리플렉션을 통해서 하면 프라이빗 메소드도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lass forName에서 dark roast라고 하면은 이 dark roas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객체를 돌려줘요. 그런데 이 클래스는 템플릿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dark roast나 클래스 beverage 같은 형태로 이제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클래스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때 해당 클래스가 beverage의 하이 클래스인지 검사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클래스는 beverage의 하이 클래스다. 그래서 forName as of class 요 as of class 이용해서 beverage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인지 하이 클래스인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래스 객체로부터 public 기본 생성자를 얻으려고 하면 요 클래스를 이용해서 요 클래스로부터 get constructor를 부르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빈 메소드를 부를 때 여기에 빈 형태로 주어지게 되겠고요. 혹시 다른 종류의 컨스트럭터를 얻고자 하면은 여기에 그 인자들의 타입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얻고 나면 그 컨스트럭터를 이용해 가지고 get 컨스트럭터를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객체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new instance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있는데 요 클래스에 대한 리플렉션 라이브를 이용해서 요 각각의 생성자들을 얻어서 객체를 한번 생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 관련 실습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A라는 클래스가 있을 때 리플렉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A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정보를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A라는 그 문자, 클래스 이름이 똑같아야 되겠죠. 요 이름을 갖고 이제 그 관련 클래스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 for name은 해당 클래스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 class not found exception을 이제 반환의 그 예외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생성자를 얻어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이제 얻어와야 되는데 이 컨스트럭터를 얻어올 때는 기본 생성자가 없을 수 있으니까 no such method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고 얘가 또 접근 제어에 관련 문제가 있어서 security exception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를 얻고 나면 얘도 또 예외가 있겠죠.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 나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하면 0이 출력이 됩니다. 왜냐하면 A에서 X는 기본 생성자에서는 A로 출력이 됐습니다. 0이니까 그게 맞게 이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오고 그 클래스 객체를 이용해서 그 클래스 객체에 정의된 메소드나 생성자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를 더 해보면 기본 생성자가 말고 하나를 얻어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정수 하나 받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int.class 이런 식으로 매개 변수 타입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A1에 get 하면 마찬가지로 잘못 불렀죠. 네. 이렇게 요 하나짜리 받는 걸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를 더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그 생성자를 얻어서 리플렉션을 이용해 가지고 얻어가지고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 그 객체를 이제 생성된 객체를 그 다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그 우리 커피 예제에 해당되는 그 생성자 메소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생성자 메소드를 이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생성자 메소드를 이제 추가를 할 때 이 생성자 메소드만 사용해서 만들지 그 직접 만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자를 우리가 예전에처럼 이렇게 직접 내가 포장해서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create copy라고 하는 생성 메소드를 만들어 놨으니까 얘만 부르게 하고 싶어요. 직접 생성하지 말고 여기서 얘를 이용해서 생성하도록 제한하고 싶으면은 이제 생성자를 밖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때 프라이빗으로 할 수 없습니다. 왜? 프라이빗으로 하면은 밑에 자식들을 클래스들을 상속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프로텍트로밖에는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이 베버리지 클래스를 사용하는 다른 어떤 클래스들이 이 베버리지 클래스하고 패키지가 다르면은 이제 직접 얘를 부를 수가 없겠죠. 프로텍트 이더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을 못하게 만들지만 이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프라이빗으로 생성자를 정의할 수 없고 프로텍티드로 정의해야 된다. 그리고 패키지를 분리함으로써 이제 생성자를 직접 호출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크레이트 커피는 어떻게 만드냐면 베이스 커피를 만들고 데코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데코레이트를 여기서 주어진 걸 가지고 데코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크레이트 커피 해가지고 하우스 블렌드 모카 휘 모카 하면은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다크 로스 밀크 모카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요.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해놨죠? 네. dog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이제 예외가 나왔습니다. dog이라는 클래스는 없죠. 그래서 예외 처리가 됐고 나머지는 올바르게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크레이트 커피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설명드리면, 자, 여기에 그 장식 대상이 되는 객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클래스 객체를 얻어와야 돼요. 여기서처럼 하우스 블렌드, 다크 로스트면 그 다크 로스트 클래스를 나타내는 그 클래스 객체를 얻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for name을 이용해서 얻어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베이스 커피는 베버리지의 자식 클래스여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얻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피 클래스의 슈퍼 클래스가 베버리지 클래스가 아니거나 또 커피 클래스가 컨디먼트 클래스이면은 예외를 주게 되겠습니다. 또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뭐라고 썼냐, 추가할 수 있는 예외 검사는, 그래서 베버리지 클래스의 하위 클래스로는 장식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식자들도 있죠. 근데 장식자들은 그것의 상위로 condiment decorator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for name에 condiment decorator가 되면 요 과정은 문제 없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요 condiment decorator를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 검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크레이트 커피를 만드는 그 위치에 따라서 조금 달랄 수 있는데 프로텍티드 멤버입니다. 지금은 생성자가. 그리고 하우스 블렌드도 여기 퍼블릭으로 여기가 아니죠. 아까 자꾸 엉뚱한 데로 가고 있습니다. 하우스 블렌드는 프로텍티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프로텍티드니까 밖에서 만약 별도 패키지에서 만약에 이런 메소드를 만들면은 프로텍티드인 경우에는 그 생성자를 얻어오려고 그러면은 시큐리티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생성자인 경우에는 get constructor 하면 되는데 퍼블릭이 아닌 경우에는 get declared constructor로 얻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선언되어 있는 모든 생성자를 얻은 그 조건제어와 상관없이 얻고자 하면은 get constructor가 아니라 get declared constructor라고 하고 그것을 원래 부를 수 없게 되면 이 set accessible을 true로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실제 이 경우에는 이게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사용되는 그 메소드에서는 그 protect 메소드도 부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부를 수가 없으면은 요거를 true로 해주면 내가 부를 수도 없는데 private, protected인 경우에도 내가 원래는 그 위치에 따라서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에서 원래 protected 생성자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도 set accessible을 true로 만들어주면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new instance 해가지고 객체를 생성해주면 이제 기본 dark roast나 house blend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될 게 내가 퍼블릭 메소드 갖고 오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그걸 갖고 왔을 때 내가 부를 수 있는지 못 부르는지 그거를 구분해 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해서 기본 그 커피를 만들었으면 요 리스트를 이용해서 장식을 해줘야 되겠죠. 장식을 해주는 건 요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버리지를 받고 요 리스트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렌스가 0이면은 그냥 베버리지 장식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식할 것이 없는 경우에도 생성할 수 있게끔 요걸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sort를 하고 있습니다. 뭐 sort를 안 해도 되는데 그냥 모카가 여러 개 있으면 모카들을 모아서 만약에 그 장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sorting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과정이 뭐냐면 요 리스트에 있는 문자들을 차례대로 즉 모카, 휩, 모카를 차례대로 이용해서 장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팅을 했는데 장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떻게 가냐면 for name을 이용해서 얻어오는데 얘는 뭐의 서브 클래스가 돼야 돼요? condiment decorator의 서브 클래스가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이제 예외가 발생하게 되겠고요. 퍼블릭 생성자가 아니라 프로텍트 생성자, 밀크도 이제 프로텍티드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갖고 와야 되냐면 get declared construct로 갖고 옵니다. 근데 얘는 이제 beverage를 인자로 하나 받기 때문에 그 인자 타입을 여기다가 이렇게 나열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이게 원시 타입이면은 이제 이런 int 클래스, 뭐 더블 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를 갖고 와서 이것도 실제로는 필요 없어요. 여기선 가능하니까. 그래서 new instance 해가지고 요 beverage를 이용해서 포장을 해주고요. 그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올바르게 장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처럼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버전 아니고 버전 2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모카를 여러 번 만약 장식하게 되면 요 얻어오는 요 과정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요 두 번째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두 번째 버전에서는 요 밑에 요 버전에서는 이제 맵을 하나 둬서 맵에다가 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이 그 컨스트럭터들을.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맵에서 갖고 와서 컨스트럭터를 그 생성자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맵이라는 걸 하나 더 했다. 그래서 모카를 3번, 4번 장식하더라도 그 필요한 생성자들을 미리 갖고 와서 맵에 넣어놓습니다. 그럼 이 맵에는 생성자가 여러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카 생성자면 모카 생성자를 하나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여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써도 여전히 잘 될 거예요. 위에 건 되고 더욱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그 방법까지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지금은 베버리지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그 베버리지 클래스가 SRP 측면에서 너무 복잡해. 그러면 생성과 관련된 부분을 별도 떼어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버전 1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V1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여기서는 베버리지가 아니라 베버리지 팩토리. 그래서 나중에 생성자 패턴을 배우면 이런 형태의 클래스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생성과 관련된 로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생성과 관련된 로직은 여기서만 수정하면 되고 얘는 그대로 생성 로직이 바뀐다고 해서 베버리지 클래스를 수정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필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베버리지 팩토리라는 클래스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석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한 코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실습입니다. 장식 패턴은 동일 장식자를 이용하여 여러 번 장식할 수 있고 장식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응용에 따라 여러 번 장식하는 것을 제한하고 싶을 수 있고 장식하는 순서를 제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습에서는 여러 번 장식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밀크 장식자는 한 번만 장식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식할 때 기존에 밀크로 장식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고민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로 장식되는지 알아야지만 그 장식을 제한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장식된 거를 따라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실습에서 보면 이제 장식하고 나면 description은 메소드가 있고
이 description 문자열을 보면 어떤 객체로 장식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러 들어가는 걸 만들지 않고도 description이라는 걸 이용해서 현재 어떤 것으로 장식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서 장식자를 제한하는 방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는데 실제 원하는 걸 이걸 일반화할 수 있을까? 규칙을 정하고 규칙대로 동작하도록 구현할 수 있을까? 뭐 더블 모카는 되고 트리플 모카는 안 되고 밀크는 되는데 더블 밀크는 안 되고 익스프레소는 휘배 장식으로 불가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내가 좀 쉽게 표현하고 그 쉽게 표현된 규칙을 검사해서 제한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 없을까까지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제한을 장식 대상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장식 대상에 구현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장식자에 구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이 어떤 것을 해볼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는 우선 장식자에다가 장식을 제한하는 규칙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일반적인 규칙을 만들면 얘는 실습 2에서 만들었던 그 생성자 메소드에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밀크 장식자는 한 번만 장식되도록 그 장식 대상과 상관없이 항상 한 번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밀크가 더블 밀크는 안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 거를 복사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크에 요 밀크에 받는 요 생성자가 요 생성자에 받아지는 그 이제 객체가 지금까지 장식된 객체이죠.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밀크가 이미 장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get description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하나 더 할까요? 그럼 예외가 발생하겠죠. 예. 우유는 2번 첨가할 수 없다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할 때 첫 번째 밀크로 장식할 때 문제가 없지만 두 번째로 장식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밀크 이렇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방법이고요. get description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get description을 이용하지 않으면 get description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기능을 만약 만들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remove condiment와 비슷하게 public beverage get beverage 그래서 return this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밀크에 다 해서 추가해서 베버리지 이거를 베버리지 휘도 베버리지 넣고 이렇게 여기 넣는데 abstract로 갑시다. abstract로 가고 여기다가 장식 대장은 return this house blend도 return this return this가 아니라 return null. 좀 그렇네요.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밀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동작을 안 하네요. beverage는 get 장식된 거를 주는데 죄송합니다. next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또 예외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쪽 레이어 거를 반환하도록 뭔가 어떤 기능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따라 들어가면서 뭔가 검사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자체는 검사를 위해서만 필요한 용도이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get decision 같은 뭔가 다른 수단이 있으면 그것이 더 깔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칙이 만들어질 때마다 그 규칙들을 각각의 장식자나 장식 대상에 만들어 넣으려 그러면은 그거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은 이렇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넣는다기보다는 아까 했던 여기에다가 뭔가 규칙들을 여기서 검사하게끔 만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실습 4는 실습 3과 좀 연관된 내용인데요.
다양한 장식 객체 이용해 장식 대상 장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장식 객체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장식 대상 객체를 알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이고요.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지 않고도 가장 아래에 있는 장식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제에서는 get description을 분석하면 맨 아래 장식 대상이 뭔지는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get description을 이용하지 않고 이런 메소드를 추가해서 이제 언제든지 쉽게 장식 대상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걸 추가하는 것이 실습 4고요. 요건 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과제인데, 과제는 뭘 만드냐는 거면 equals 메소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beverage 클래스에 장식된 순서가 다르더라도 첨가물이 같고 커피가 같은 종류이면 true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equals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 equals 메소드를 어디와 어디에 구현하냐면 beverage 클래스와 condiment decorate 클래스만 구현을 하고요. 이 버전에서는 condiment decorator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형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set decorate가 아니라 이제 장식자, 뭐죠? 생성자에서 해주면 되죠. 이거는 저희가 몇 번째 랩이었죠? 그때 보여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버전을 이용해서 equals 메소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요건 제가 수정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beverage 클래스에 이제 get base coffee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base coffee라고 안 하고 get decorated coffee라고 했는데 그냥 뭐 그렇게 이름이 좀 다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현재 클래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ark roast와 house brand는 그걸 구현 없이 물려받아서 자기 클래스를 주면 되겠고, condiment decorator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내가 장식하고 있는 게 condiment decorator면 이 메소드를 재기적으로 호출합니다. 그럼 재기적으로 호출하다 보면 맨 아래까지 가겠죠. 그럼 맨 아래 가면 그 beverage에 condiment decorator가 아니면은 dark roast나 house brand가 있을 텐데 그 경우에는 그냥 get class를 return하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게 여기에 요 버전이 있죠. 랩 1에. 그러니까 요 버전을 이용해서 remove condiment는 없더라도 equals 메소드를 만드시면 돼요. 여기와 beverage에 equals 메소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실습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